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일먼 박사입니다. 혹시 의자에서 일어설 때 팔걸이를 힘겹게 잡거나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떨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착각이 아니며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증상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현재 60세 이상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건강한 식단과 비타민을 섭취하면서도 매년 점점 더 약해지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을 뜻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근육 손실이 매년 최대 3%까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10에서 16%가 근감소증을 겪고 있으며 80세 이상에서는 절반에 달하는 사람들이 근감소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의학저널에나 나올 법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이웃일 수도 있고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60세 이상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 환자 대부분은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배운 대로 드십니다. 오트밀, 토스트, 시리얼, 그리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 커피 한 잔 정도를 드시죠. 문제는 노력이 아니라 60세 이후의 근육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대로 설명해 준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에서 저지르는 한 가지 사소한 실수가 그들 모두의 건강에 조용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연구 결과에서 근육량을 유지하고 심지어 잃어버린 근육을 재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꼽히는 아침 식사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말만 믿지 마시고 그 근거가 된 임상 연구 결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섭취량, 조리법, 그리고 효과를 상쇄하는 한 가지 실수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하루 중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 장바구니를 드는 것, 계단을 오르는 것.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의견은 다음에 어떤 내용을 다뤄야 할지 결정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거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 매일 밤 6시간, 7시간, 심지어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기 때문에 몸은 조용히 소량의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쉽게 처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면 식사에 포함된 단백질이 단백질 분해를 멈추고 재건을 시작하는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으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연구자들이 말하는 동화 저항성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육 조직이 예전처럼 소량의 단백질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2021년 프론티어스 인 뉴트리션, 프론티어즈 인 뉴트리언에 발표된 한 리뷰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29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젊은 성인은 식사에서 류신이라는 화합물을 약 2g만 섭취해도 근육 재건을 완전히 활성화할 수 있는 반면 노년층은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 약 3g, 즉 50%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식사에 특히 중요할까요? 2014년 텍사스 의과대학의 더글러스 패든 존스 연구원이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를 저녁 식사에 집중하는 반면 아침 식사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위주이고 단백질은 부족합니다. 같은 연구에서 단백질을 저녁 식사에 몰아서 섭취하는 대신 새끼 식사에 골고루 나누어 섭취했을 때 24시간 동안 근육 단백질 합성이 25% 더 높았습니다.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은 동일했지만 섭취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적절한 양의 단백질이 포함된 아침 식사만으로도 단백질 함량이 낮은 아침 식사보다 근육 생성 활동이 약 30% 더 활발해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침 식사가 토스트, 시리얼, 아니면 그냥 커피라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당신은 이미 밤새 약간의 에너지 부족 상태에서 깨어나고 그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식사, 바로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는 겁니다. 하필이면 우리 몸이 동화 작용에 가장 저항력이 강하고 단백질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시간에 말이죠. 이렇게 매일 아침 반복되는 에너지 부족은 60세 이상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면서도 근력이 약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한 가지 음식. 그렇다면 실용적이고 저렴하며 아침에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그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주목하는 답은 바로 미국 거의 모든 가정의 냉장고에 있는 것, 즉 달걀입니다. 계란이 다른 아침 식사와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란 한 개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이상적인 비율로 모두 함유되어 있어 영양학자들이 우유와 함께 최고 품질의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로 꼽는 이유입니다. 2009년 다니엘 무어 연구원과 동료들이 진행한 획기적인 연구에서는 계란 단백질을 0g부터 40g까지 단계적으로 섭취하게 하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근육 단백질 합성도도 꾸준히 증가했으며 계란 서너 개에 해당하는 약 20g을 섭취했을 때 근육 생성 효과가 거의 최대치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특정 식품에 대한 직접적인 섭취량과 단백질 합성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대부분의 다른 아침 식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에게 특히 중요한 연구는 퍼듀 대학교에서 발표되었고 학술지 눌리언츠에 게재되었습니다. 연구진은 평균 연령 70세의 과체중 또는 비만 노인 2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12주 동안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하루에 달걀 3개를 포함한 고단백 식단을 따랐고 다른 그룹은 달걀을 제외한 표준 단백질 식단을 따랐습니다. 두 그룹 모두 12주 동안 비슷한 양의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단백 식단의 달걀을 포함한 그룹에서만 근육량이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표준 식단을 따른 그룹은 체지방과 함께 근육량도 감소했습니다. 60세 이상이고 체중 관리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방과 함께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근감소증을 가속화하는 반면 지방은 감소시키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근력과 독립성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계란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노른자는 비타민 D의 몇 안 되는 천연식품 공급원 중 하나인데 비타민 D는 근육 기능 및 노년층의 낙상 위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영양소이며 특히 겨울철에 60세 이상 성인의 상당수가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계란에는 콜린이 함유되어 있어 신경 신호 전달을 돕는데 이는 움직임을 안정적이고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경근육 신호 전달을 담당합니다. 이는 낙상 예방에 있어 근육량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익숙한 걱정이 다시금 떠오르셨을 겁니다. 콜레스테롤은 어떨까요? 오랫동안 계란은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마치 적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영양학은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진행된 여러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계란에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포화지방보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훨씬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은 현재 60세 이상을 포함한 건강한 성인의 경우 균형 잡힌 식단의 일환으로 하루에 최대 2개의 계란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증과 같은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의사가 특별히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하라고 지시했다면 이 영상이 아닌 의사와 먼저 상담하십시오. 하지만 이 영상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계란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두려움이 계란 자체보다 더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근육 생성 효과를 위해 실제로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절반만 제대로 이해하고 대부분의 이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 2개에는 단백질이 약 12에서 13g 함유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작이지만 60세 이상 노인의 근육에는 약 3g의 류신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려면 한 끼 식사에 총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란 2개만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란을 중심으로 아침 식사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릭 요거트 1컵, 견과류 버터를 바른 통곡물 토스트 1조각, 또는 코티지 치즈 약간과 함께 달걀 2~3개를 섭취하면 연구 결과에서 최대의 회복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25에서 30g의 아미노산 섭취량에 딱 맞습니다. 계란은 고온에서 오랫동안 익히는 것보다는 스크램블, 술안, 반숙 등 약한 불로 조리하는 것이 아미노산 구조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노른자까지 모두 드세요. 비타민 D, 콜린, 그리고 단백질의 약 절반이 노른자에 들어 있습니다. 흰자만 먹고 노른자를 빼는 것은 사람들이 무심코 아미노산 회복 효과를 절반으로 줄이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만 마시는 것보다는 1시간 이내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가 우리 몸이 단백질을 가장 오랫동안 섭취하지 않아 단백질을 가장 잘 활용할 준비가 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계란은 60세 이상 노인의 근육 유지에 정말 도움이 되는 아침 식사 중 하나이며 관련 연구 결과도 확실하고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 하나만으로 근감소증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퍼듀 대학교 연구가 효과를 보인 것은 고단백 식단과 적극적인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병행했기 때문입니다. 근감소증 치료에 대한 주요 연구들은 모두 두 가지 핵심 요소에 동의합니다. 바로 하루 종일 골고루 섭취하는 적절한 단백질과 규칙적인 저항 운동입니다. 맨몸 스쿼트, 저항 밴드 운동, 또는 장을 볼 때 유식적으로 물건을 드는 것과 같은 간단한 운동도 포함됩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을 먹는 것은 이러한 요소들을 보완하는 강력하고 잘 연구된 방법이지만 전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아침을 거르거나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그러시듯이 몇 년 동안 토스트와 커피로만 생활해 오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새롭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계란 두세 개와 단백질을 보충할 만한 다른 음식,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짧은 산책이나 몇 분간의 근력 운동을 해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요즘 아침 식사는 어떤지 알려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내일 아침에 이 방법을 시도해 볼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